이원재 대표님은 정재승 교수님이 얘기하는 결혼 계약 제도나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네. 예, 만지, 심지어 아이디가 만지 땡땡땡인데 뭐 만지지 마, 뭐 이런 분이신 거겠죠? 네. 네.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그러네.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런 거? 지금 현재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만족합니다. 와. 나만 이상한 사람만 들었어. 네. 100% 만족하시는군요. 이분이 생각이 되게 폭이 좁으시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열려 계시네. 저분 자세히 보면 아주 보수해요. 저희 결혼 생활에 거의 만족하고 보수적이에요. 있습니다. 와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꼭 보수라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만족이 딴 게 아니고 네. 이 제도 자체가 더 고쳐질 필요가 없다는 쪽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분은. 보통 어떤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자. 예. 결혼도 그 안에 내국인들끼리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 네.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네. 너무 많이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네. 뭐 서구는 더 심하고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혼율이 33%.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3분의 1이 이 결혼을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유지하겠다고 서약했으나 그걸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뭐 원하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나 한 50%가 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제도가 시키는 대로 안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제도가 50%쯤 되는 사람들이 그 제도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제도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만. 네. 중반부 이후로는 제가 백분 토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네. 반론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현재 결혼 제도가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뭐 옳다가 아니고 나는 만족하는 그리고 지금의 제도는 이제 고치고 손봐야 한다는 정재승 교수의 얘기는 들었고요. 진짜 비슷하신데요. 분들은 사회자고 진짜 비슷해요. 들었고요. 뭐 그러나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한다며 얼굴을 붉히며 얘기하시는 정재승 교수의 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현재 교수 뭐 간단하게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엄청 좋아하던 작고의 고등학교 얘기하죠, 우리가. 리즈 시절. 리즈 시절에. 그것도 사실 리즈였는지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 그게 뭐 본인이 리즈였는지 뭐. 네. 리즈였다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게 제가 레터의 연가라는 책 소설을 읽었거든요. 네. 이문열 작가의 네. 소설인데 거기서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좀 완숙해야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20세가 된 여성은 40대 남자를 만나는 게 좋고 같이 살다가 여성이 40이 되면 다시 20대 남자를 만나서 또 한 번 끌어주면서 가는 게 사실 그때는 수명을 좀 60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래전이니까 지금 훨씬 늘어났으니까 아마 우리 나이 때쯤 그러면 한 2번 정도 그렇죠. 결혼해서 그런 한 번은 있었어요. 도움을 받고 한 번은 좀 끌어주는 그렇죠. 그런 것이 적절하다. 예컨대 이제 그게 대안에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너무 많이 깨지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여성분은 20대 때 40대 남자를 만나고 40대 때 20대 남자를 만나고 그렇죠. 그 남자도 40이 될 때? 20대 때 어떻게 40대 여성을 만나서 40대 여성 만나서 20년 살면서 배우다가 40대에 다시 20대 여성을 만나고 요거 편집해가지고 두 분 의견으로 내면 두 분은 우리 사회에서 매장이에요. 잠깐만요. 이건 이문열 작가의 의견이에요. 의견이라기보다 소설에서 나온 얘기.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때도 이미 결혼제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아, 정말 제도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제도를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도가 제도에 이 쓰여져 있는 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제도가 없는 거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요.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길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지키는 사람이 조금 있지만 거의 안 지키는 횡단보도가 있다고 할 때 그 횡단보도가 잘 안 지키니까 없애야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뭔가 여기에 사람이 건널 때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상징으로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소설의 얘기는 결혼 제도를 없애자 이 얘기가 아니고 결혼 제도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행태에 대한 지적인데 행태가 많이 변했으니까 제도하고 행태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으니까 이걸 좁히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맞나? 아니 근데 지금 만약 생각이 그런 비유라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어떤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와 보행자가 그 거리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50%가 법을 어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다시 그려야 되지 않나?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가깝지 않을까. 수준이 있어, 토론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일반론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저는 결혼제도 자체가 원래부터 인위적인 것 같거든요. 일부일처제와 결혼제도는 인위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위배된다. 네, 그건 이제 인정하시는 거구나. 그게 딱 본성에 맞진 않는다. 본성에 맞진 않지만 어떻게든 뭔가 어떤 형태의 우리는 질서라든지 신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무는 게 맞냐? 이게 저의 질문이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쯤에 그 결혼제도 자체를 뭐 완전히 허문 건 아니지만 혼외 자녀의 주민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저출산 문제 상당히 많이 해결됐어요. 또 이게 동거인들이 이제 또 자녀를 자유롭게 출산하고 그 자녀들도 시민권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정도 변형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는 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제도에 대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사랑하면 낭만적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정말 결혼하면 우리 모두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응원하고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혼했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며 이 사랑은 영원하며 막 이제 이런 낭만적 사랑을 우리는 늘 칭송해 왔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살면 정말로 50년, 70년을 부부가 해로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대로 살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셔도 잊지 못하면 또 그걸 칭송하거나 그리고 무슨 예전 같으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잔인하게 보이기도 해요. 뭐 연령을 세우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한 게 몇백 년이 안 돼요. 로맨스. 로맨틱 러브, 로맨틱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그 이전에는 결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절 이전에는 결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사노동을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냥 여성은 천을 짜고 남자는 밀가루를 빻고 네. 가서 농사를 짓고 뭐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사냥이나 채집, 수렵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곳이 경제 공동체였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성은 거기서 뭘 해야 되냐. 공장에 인원을 늘려야 되듯이 계속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막, 근데 뭐 영하 사망률 높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10명, 뭐 열 몇 명을 낳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구형제를 키웠다, 뭐 육남매를 키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여성이라는 건 그냥 출산을 하는, 재생산의 역할을 하는 거고, 평생이라는 게 정말 애를 낳는 역할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네. 네. 그리고 그거가 굉장히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 공동체였으니까. 네. 근데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가 오로지 이제 결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반드시 많아야 될 필요는 꼭 없는. 예,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게 좀 사적 영역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 나의 감정이 중요해. 그럼 나는 누구랑 살 것인지를 이 가족의 문제, 집안의 문제가 아닌 나의 감정의 문제. 난 내가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낭만적 사랑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사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제는 국가가 사적 이제 자본주의 체계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너희 사적 재산을 사유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결혼했어? 그러면 둘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고 뭐 바람 폈어? 그러면 규칙 사유가 너한테 있네. 그러면은 이 재산 너 못 가져. 너 위자료 얼마 줘야 돼. 막 이런 류의 이제 개입을 국가가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적 영역으로 가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그러느라 민주주의가 집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집은 아무리 지금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집 안에서의 의사결정이나 관계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제일 위죠, 왕이죠.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어머니가 왕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큰 권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예. 때리면 맞아야 되고, 예. 그걸 복종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낭만적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집안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거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혼을 하면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혼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가정 내에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가려면 모두가 수평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좀 친밀감으로 정의를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앤서니 기든스 뭐 이런 이런 사회학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네. 꼭 이게 사랑이라는 게 한 사람하고만 독점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 남자 여자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남자끼리라도 혹은 여자끼리라도 그리고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애를 낳아서 애와 나 혼자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민주적으로 대신 아주 각별한 친밀함을 누리는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 유럽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도전적인 가정 형태를 꾸리는 거죠. 꼭 뭐 가정은 아니어도 관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왜 근데 셋이 살면 왜 안 돼? 넷이 살면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친밀하게 합의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든 규칙으로 우리의 룰에 따라서 이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막 일부 일처제의 이런 신화들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본성에 잘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게 우리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이혼하면 이상한 사회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고 결혼하면 언제 애 낳을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시선들, 제도들, 편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그동안 왜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지? 하는 걸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해볼까? 다정하게. 이게 뭐 아주 뭐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 논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모두가 모여가지고 다정하게 대화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